자,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들어가는 문제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 자, a, b, c, d, e, f. 이걸 공역이라고 하죠. 얘는 정역이라고 하죠. 그지? 자, 함수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1번이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함수 한 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찾아보자. 자, 함수는 뭐 개의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맞지? 2번 남자가 B를 고르고 3번이 B를 골라도 이것도 함수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위도시 있어요. 위도시. 자, not이랑 언더아머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바지는, 아랫도리는 바지는 긴 바지가 있고 반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쫄바지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위도스는 2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자, 곱해야 되죠. 곱한다는 건 뭐야?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야. 맞죠? 자, 나시만 입고 뭐 바지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철컹철컹. 맞지? 그래서 나시 입었을 때 하나, 둘, 세 가지. 언더아머 입었을 때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3이 2번 더해지니까 2 곱하기 3이 됐던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도 똑같아요. 1번이 고를 수 있는 여자 몇 명? 6명. 2번도 6명. 아까 3번도 6명. 왜? 다 골라도 됩니다. 1번이 이거 골랐다고 2번이 이거 못 고르는 법, 이런 것도 함수거든요. 상수함수라고 하죠. 맞지?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그러니까 1번이 고른 거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6의 3승 216입니다. 더하면 안 돼요. 왜 더하면 안 돼요? 왜 더하면 안 되는데? 왜 2 더하기 3 하면 안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니까. 맞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1번이 고를 수 있는 여자는 6명이지만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한 명씩 짝지어지는 함수를 말하는 거니까 2번은 A를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은 뭐 B를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A가 아닌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5가지. A가 아닌 거 5가지. 3번은 이제 나머지 4가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는 방법.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바로 1대1 함수의 개수인 거야. 자, 그 다음 상수함수의 개수는 방금 했죠? 상수함수는 어떤 걸 상수함수? 아이유함수라고 보면 돼. 자, 뭐라고? 아이유함수. 자, 1번, 2번, 3번 남자가 처음부터 다 A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이유니까. 근데 A가 아이유일지, B가 아이유일지, C가 아이유일지, D가, E가, F가 누가 아이유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유는 몇 명? 여자 6명이 바로 상수함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역의 개수가 바로 상수함수의 개수하고 똑같다는 거.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이건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때 나오는 함수의 개수 문제의 기초 개념이야. 자, 잘 봐봐. 주사위 한 개를 2번을 던졌단 말이야. 2번을 던졌을 때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보래. 자, 예를 들어서 1보다 2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이런 거 만족하는 거. 순서쌍은 A가 1이고 B는 2. 이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1, 3, 1, 4, 1, 5 주사위니까 6까지 있겠네. 1, 6. 그 다음에 2, 3, 2, 4, 2, 5, 2, 6. 그 다음에 3, 4, 3, 5, 3, 6.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계속 세야 돼요. 계속 세야 돼. 모르겠으면. 4, 5, 4, 6. 그 다음에 5, 6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인 거야. 정답은 진짜 15개입니다. 와,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거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이 개수가 늘어나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수학자들이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세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관찰을 잘 해보면 주사위에는 1, 2, 3, 4, 5, 6 총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이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 6은 2하고 6을 선택한 거죠. 맞지? 아, 선택하는 법. 잠깐.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선택, 초이스하는 방법의 수? 이거잖아요. 이건 놀랍게도 계산해보면 6부터 숫자 2개 곱한 다음에 1을 곱하니까 약분하면 와, 15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와, 똑같네. 수학자들은 이 아이디어로 이제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자, 3번 주사위 3개를 이번엔 던졌대요.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일단은 해봐야 돼. 몇 가지를 나열해봐야 됩니다. 자, 1, 2, 3. 그 다음에 1, 2, 4.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1, 2, 5. 1, 2, 6. 아, 계속해야 돼. 시읍, 비읍 이 생각이 난단 말이지. 수학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 개노가다 떼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너희들도 싫잖아. 그래서 이제 생각했다고 그랬지. 이번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자, 봐봐. 1, 2, 3, 4, 5, 6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에 1, 2, 4 고르는 방법의 수 아니에요? 그래서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이렇게 해서 정답은 6부터 숫자 3개 연달아서 곱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면 3팩이 6이죠. 약분하면 20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이건 3개를 고르면 나열은 안 해요? 야,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골랐다고 치자. 뭐 순서 없이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이렇게 골랐다고 치자. 이 3개. 이 초이스는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르기만 한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2, 5, 3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되지. 그럼 이런 경우는 뽑아놓고 나열을 해야 된다고. 저 순서대로 맞게. 나열하는 방법은 2, 5, 3을 나열하는 방법은 2, 3, 5 순서상 2, 3, 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법은 어차피 뽑아놓고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뽑아도 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2, 5, 3을 뽑아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2, 3, 5밖에 없다는 거지. 일단 뽑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답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변형된 문제긴 한데 뭐 똑같죠. 주사위라는 말이 없을 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으래요. 그러면 1보다 커야 되니까 2, 3, 4, 오케이. 이런 거 많은 거 그냥 노가다 떼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오십니까? 자,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6 이렇게 5개의 숫자 중에서 어때? 이렇게 3개 고르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초이스하는 방법의 수. 이거 계산하면 10이죠. 계산은 너희들한테 맡길게. 자, 이렇게 노가다 띄는 게 만약에 여기가 27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자, 집합 1, 2, 3, 4에서 y 1, 2, 3, 4, 5, 6으로 f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자, a와 b가 서로 다른 사람이면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대표적으로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남자가 서로 다른 남자면 a가 고른 피메일과 b가 고른 피메일이 서로 다르다. 남자가 다르면 그 사람들이 고른 여자도 다른 여자다. 한 명씩만 짝지어진다는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취역과 공역이 같다 라는 조건까지 주면 그건 1대1 대응이 되죠. 맞죠? 이게 함수 처음 배울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도 외우셔야 되는 수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계속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따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1, 2, 3, 4, 5, 6 이렇게 있다. y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했으니까 1번이 고를 수 있는 여자는 6명, 2번은 5명으로 줄어들겠지, 3번은 4명, 그 다음 3명 이렇게 해서 정답은 6, 5, 4, 3 다 곱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없어요. 함수의 개수에서. 아까 이게 왜 더하는지 모르겠으면 1번을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셈. 자, 이거 보세요. 아까 4번에서 나왔던 3번에서 나왔던 문제 또 한 번 더 나오죠.
자, 1번이 고른 여자, 2번이 고른 피메일, 3번이 고른 피메일, 4번이 고른 피메일. 그리고 어차피 피메일은 공력,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열해 볼게. 함수의 개수라는 건 1, 2, 3, 4 이럴 수도 있지만 저거는 방금 한 건 뭐야? F1, 1은 1을 고르고 2는 2를 고르고 3은 3을 고르고 4는 4를 골랐을 때 요렇게 요 바로 1, 2, 3, 4 이 하나의 순서쌍이 이게 하나의 함수구나. 그런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죠.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건.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2, 3, 5, 6 이렇게 됐다면 그 함수는 어떻게 된 거냐? 자, 1은 2를 고르고 1은 2를 고르고 2는 3을 고르고 3은 5를 고르고 4는 6을 골랐다. 이게 함수 하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1, 2, 3, 4, 5, 6 이 여자 6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네. 2, 3, 5,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 5, 6 여자 4명, 6명 중에 4명이 골라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6명 중에 4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와 함수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얘는 6개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2개 고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6부터 숫자 2개 곱한 다음에 얘를 2팩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약분하면 15가 돼서 정답은 15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봐봐. 사실은 6번 때문에 5번을 만든 겁니다, 쌤이. 자,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지 5번처럼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Just do it. 그냥 해. 무슨 말이에요? A가 X의 원소, B가 X의 원소인데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A, B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X의 원소, B도 X의 원소인데 X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2개 빼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A가 1이고 B가 2면 이 2개를 뽑았다면 그러면 여기 A가 1이고 B가 2니까 여기도 대입할 수 있다. A가 1이고 B가 2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2, 3도 있잖아. 2, 3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2, 3 대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해보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3, 4도 있잖아. 3, 4.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도 3, 4 대입해봐라. 그 다음에 4, 5 대입해봐라. 4, 5. 그러면 F4, F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봐봐. 이게 다 성립해야 되거든. 1, 2,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3보다 4가 크고 4보다 5가 커야 된다. 자, 전달해봅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거 뭐예요? 한번 대보면 6, 7, 8, 9, 10, 11. 그러면 여자들 6, 7, 8, 9, 10 이렇게 해도 되고 6, 7, 8, 9, 11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여자 6명 중에서 5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하고 함수의 개수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6C5가 정답이 되는 거지. 6C5는 6개 중에서 싫어하는 거 1개 고르는 거하고 똑같고 6부터 숫자 하나만 곱하면 총 6가지의 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오케이? 바로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7번. 이거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1대1 대응의 수학적인 표현이죠. 맞지? 그렇구나. 무슨 말이에요? 1, 2, 3, 4, 5. 천천히 설명해 볼게. 지금 함수를 처음 배울 때 껌을 씹었거나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의를 좀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이렇게 들어줄게요. 1, 2, 다음 3, 4, 5 이렇게 하면은 얘를 공력이라고 부릅니다. 3, 4, 5를 공력, 정역은 1, 2 이렇게 부른다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함수 한 개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여자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력은 3, 4, 5인데 치역은 3, 5만 되겠지. 버려진 여자가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공력과 치역이 같니? 다르죠. 공력은 3, 4, 5인데 치역은 3, 5잖아. 이렇게 버려진 여자가 있으면 치역과 공력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런 경우는 될까? 1, 2, 3.
자, 4, 5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1대1 함수 중에서 취업과 공력이 잠깐 1대1 함수 중에서 취업과 공력이 같은 함수를 찾아라 그랬다면 바로 1대1 대응을 말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래도 취업과 공력은 같은 함수야. 맞죠? 공력은 4, 5고 선택받은 여자도 4, 5니까 모든 여자가 다 선택받으라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버려지는 여자 없이 다 선택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 5명이고 여기 5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빨리 대답해봐. 1번이 예를 들어서 6을 골랐어. 2번은 7을 골랐어. 3번은 9를 골랐어. 8을 골랐어. 10을 골랐어. 이렇게 하면 취업과 공력이 똑같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먼저 잘 봐. 5번이 나도 8번 여자가 좋아. 10번 여자가 버려졌다면 공력은 6, 7, 8, 9, 10인데 취업은 6, 7, 8, 9밖에 안 되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러면 취업과 공력이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명씩 짝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1번이 고를 수 있는 여자가 5명이었다면 6명인가? 5명이었다면 2번은 1번이 고른 여자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 고를 수 있는 여자는 4명, 3번은 3명으로 줄어들고 4번은 2명으로 줄어들고 5번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1명을 선택해야만 공력과 취역이 같을 수 있게 된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5팩까지가 정답이 된다. 5팩은 120까지죠. 산수는 너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외우든지.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최소한 1명씩은 다 뽑히도록 그렇게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빼면 될까요? 어떤 경우의 수 빼면 될까? 남자만 4명 뽑거나 아니면 또는 여자만 4명 다 뽑는 경우만 아니라면 대표 4명밖에 안 뽑는데 남자만 다 뽑았거나 아니면 여자만 다 뽑아버리는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최소한 남자 1명, 여자 1명은 각자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는 9명 중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4명을 남자 여자 막 구분 없이 4명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남자만 5명 중에서 4명 고르거나 또는 여자 4명 중에서 여자만 4명 다 고르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계산은 선생님이 안 할게요. 트라이앵글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8개를 사용해서 만든 문자열 중에서 최소한 한쪽 끝에 오는 게 자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자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 순서대로 온다 나열한다고 그랬으니까 번호를 매겨서 7, 8까지 그리고 자 모음은 요게 이 3개가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네요 보니까. 자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 그럼 여기 자음이 오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자음이 안 오고 여기가 자음이 오고 그러면 여기가 잠깐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니까 둘 다 자음이 올 수도 있네. 이 3가지 경우를 다 구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경우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만 아니라면 최소한 한쪽 끝에는 자음이 오겠다. 그렇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만 싹 빼자 이거지. 그러면은 적어도 한쪽 끝에는 뭐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양쪽 다 저음이 있겠지 자음이 있겠지.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찾냐? 그럼 8개를 그냥 아무 무작위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8팩토리얼이겠죠. 자 빼기 그 다음에 모음 2개를 양쪽에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모음은 여기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걸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2가지. 그래서 이 2개를 곱하면 되는데 중간의 문제는 이 8번하고 1번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문자는 중간에 어떻게 배열되든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총 6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계산을 합니다. 8팩토리얼이라는 건 8 곱하기 7 곱하기 65432일이니까 6팩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이렇게 써도 되죠. 8팩은. 빼기 얘 두 개 먼저 계산하고 6 곱하기 6팩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어차피 6팩이 공통인수니까 6팩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56이고요. 여기서 6을 빼면 되겠지. 인수분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6팩에다가 50을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저거 계산하기 엄청 싫거든 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추천합니다.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최소한 한 개. 잠깐만 소수부터 먼저 정리해 놓고 시작할까? 2, 3, 5, 7 이렇게 소수를 쫙 정리해 놓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소수를 부분 집합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6개 있으니까 2의 6승 이게 바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 적어도 하나의 원소수를 가진다는 것은 소수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애들만 부분 집합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수가 없는 소수를 제외한 부분 집합 이 부분 개수만 빼면 되지 않을까 이거지. 그러면 소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 공식 알고 있죠? 소수 4개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에서 지수에다가 4를 빼는 거.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계속 합니다. 2의 6승 이건 64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2승이니까 4고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는 친구들은 이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잘 봐봐. 일단 기초적 수학에서 똑같은 빈 의자 이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똑같은 의자야. 이건 뭐 자리 바꿔도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의자가 5개 있으면 어떡해?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5개. 빈 의자 똑같은 의자인데 이거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 아니에요. 그지? 나열하면 5팩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의자인데. 왜요? 자, 약속하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을 때는 똑같은 의자로 취급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너희들이 막 어거지로 우기지 말고, 똑같은 의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 5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자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은 그럼 너무 힘들어져.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또는 여자가 되는 경우의 수를 여자를 구하세요. 그러면 또는 하면은 겹치는 부분 빼야 되잖아. 남자 또는 여자니까 남자 더하기 여자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 남자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괴로워져 이 단원이.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약속합시다. 우리 빈 의자 똑같은 의자를 나열할 때는 한 가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개 빈 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있는데 2명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데 이번에는 여기 일단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냐면 이 5개 의자 빈 의자부터 일단 나열하는 거지. 일단 갖다 놓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의자니까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로 푸냐 이렇게 이 사이에 어딘가에 사람이 앉을 의자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의자라기보다는 일단은 놓아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의자 중에서 2자리를 일단 골라보자고. 자리만 고르는 거야. 아직 자리만 고른 거야. 아직 나열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골랐다고 칩시다. 이 자리를 골랐다고 치면 의자를 여기 놓고 어차피 빈 의자는 똑같은 거니까 아직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사람이 앉아야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A가 앉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이 빈자리에 여기에 B가 앉고 여기가 A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은 2가지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팩까지겠죠.
두 사람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앉자마자 서로 다른 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같은 의자에 앉은 거 아니잖아. 두 사람이 막 겹쳐가지고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그렇게 앉으면은 안 되죠. 맞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좀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친구들이 몰래 앉아 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 그러면 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3명이 되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와 세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를 또 세야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네 사람으로 늘어나면 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한번 두 사람이 이웃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봅시다. 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봐 주세요. 비추 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풀면 어차피 3명, 4명 되면 못 풀어요. 자, 그래도 물어볼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면 총 7개. 자, 7개의 자리, 빈 의자. 7개의 빈 의자. 그 중에서 보자. 7개의 빈 의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거기에다가 같은 방법 뭐야?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빼는 거. 그 다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두 사람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만 빼면 되겠냐? 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7개 자리 중에서 두 사람이 앉을 자리를 고르는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래서 7가지를 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문제 풀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7개 자리 중에서 아무 자리, 이 자리 골랐다. 그러면 여기 A 앉을 수도 있고 B 앉을 수도 있고 B 앉을 수도 있고 A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7C2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잠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네요. 7가지가 아니고 자 지울게요. 6가지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다. 그러면 여기 A가 B, 여기 B고 여기 A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2가지. 이거 6 곱하기 2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7C, 여기서 왜 7C, 7P 아니면 P 쓰지 말라고 했잖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열하는 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P 같은 기호는 아예 쓰지 마,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비추. 왜 비추냐? 생각해봐. 이게 3명으로 늘어나봐. 그러면 3명으로 늘어나면 2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되고 3명이 이웃하는 경우도 빼야 된단 말이야. 2명이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 다 세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엄청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다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사고하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계속 확장시키지 말고 자기가 계속 막 어거지로 푸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디어들은 자기 걸 흡수해가지고 타협을 바란 말이야.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이해하지 마. 이해 안 된다는 건 너희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추천해 주잖아. 이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비슷한 문제도 풀 수 있게 된다니까. 추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어거지로 생각하면은 괴롭기만 괴로워집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오케이? 12명의 악사 중에 3명을 골라서 오케스트라 악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자 단원을 최소한 1명은 포함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자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X명 있다고 봅시다. 그럼 남자는 몇 명 있다고 해야 돼? 몇 명? 12명에서 X명을 빼면 남자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1명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자는 포함된다? 남자만 다 뽑는 경우만 아니라면 최소한 여자는 한 명 뽑히겠네. 아, 남자만 3명 뽑는 경우만 제외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는 12명 중에서 아무나 3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 빼기 남자만 3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는 남자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것 중에서 3명 고르는 방법의 수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210가지가 나온대요. 자,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자리 바꾸는 게 조금 나을 듯. 그래서 얘는 12 빼기 x C3 이거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10이 되고 얘는 계산하면은 220이 됩니다. 자, 외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얘는 10이 됩니다. 좌변은 10이 되고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지? 12 이 숫자부터 숫자 연달아서 3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3팩을 적어줘요. 됐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60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어떤 연속하는 세 숫자를 곱해서 60이 나오는 수 5밖에 없어요. 5, 4, 3밖에 없습니다. 다 곱하면 60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12에서 7을 빼야지 5가 되지. 그래서 x는 7.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푼다는 말이야. 자, 이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느껴지는데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틀리고 또 고쳐보고 틀리고 또 고쳐보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는 실력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런 문제는 좀 시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